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도를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도 4가지 기준이 있는데, 남들은 이제 알려주기 싫지만 이거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저는 이제 이 4가지 방법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약간 어찌 보면 이게 너는 정파가 아니고 좀 사파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맞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해 봤고,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제가 엑셀에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내가 주식을 팔 거야 라고 하지만, 문제는 목표가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목표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실적에다가 밸류에이션을 곱하는 건데, 이 실적이라는 것도 올해 기준을 잡을 거냐 내년 기준을 잡을 거냐, 이 비즈니스는 내후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내부 환경이 어떻고 지금 이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 돼. 과거의 어떤 역사상,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과거 역사에 이 회사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은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번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이 회사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미국의 어떤 회사가, 해외의 어떤 회사가, 국내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비해서 얘가 비즈니스 구조상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받을 것 같아, 할증을 하든지 할인을 하든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목표가를 대부분 또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라는 게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 거랑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어떤 그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라는 거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냥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정도이지 참고사항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 회사의 실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야 되는 게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글로벌 기업이 별로 없고 꾸준하게 이제 주식을 보유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단점인 시장이긴 하죠. 그리고 시크리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목표가보다는 투자 기간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회사가 이번에, 나는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매월 며칠까지 이러이러한 시장에서 좋아하는 일정들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일정 이전에 주식을 샀다가 일정이 나오면 난 때릴 거야. 난 이거 매출 나오는데 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당장 매출 안 나오는데 이벤트 나오면 때려야지 이걸 뭐하러 들고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는 이제 난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도 일단 내가 보이는 구조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일단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들고 갈 거야. 다음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때 다시 시장 분위기를 체크를 해서 내가 이걸 때려 팔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 분기까지 또 업데이트, 회사의 구조적인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들고 갈 건지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는 나는 이번에 이 회사가 증설을 했잖아. 증설한 모멘텀이 숫자에 나타나려면 증설이 끝나고 나서 숫자가 언제부터 나타나냐, 그 모멘텀을 보고 그 모멘텀의 시장이 열광을 하면은 나는 그때 때리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페타시스가 실적 발표 이번에 이제 나온 거가 있고, 3분기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추정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시작한다는 거니까 그 공장 가동률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3분기 4분기 이어지고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고, 올해 말에 또 증설이 완료되는 게 내년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그림들을 보고 중간에 증설을 한 번 더 발표하는 게 없다면 나는 내년 1, 2분기에 팔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년 1, 2분기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정점에 달하는 그 기간이 아닐까? 왜냐면은 그 다음 3, 4분기 실적 증가하고 나서는 다시 슬로우해지잖아. 그로스가 슬로우해지니까 나는 팔래.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YY가 이게 꺾이는데
이제 매출액 증가할 YY가 이 정도가 정점이니까 나는 이게 정점을 치는 거가 다음 분기가 뻔히 보이니 난 이번 분기에 팔게.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마다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그 기간이라는 모멘텀의 유효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까지 갈 것 같냐, 그런 거는 그 얼마라고 하는 게 계속 변하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는 이 회사가 언제까지 좋아질 것 같냐, 너 이거 언제까지 들고 올 거야, 너 그럼 만약에 이게 언제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주식을 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질문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자꾸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다 올려드려요. 저는 이거 이벤트 이거 나오면은 왠지 그때 이벤트 때 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 일정들을 자꾸 정리를 하고, 기업들이 어떤 외부 이벤트가 나왔을 때 한번 줄였다가 주식을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언제 살 거냐, 이런 전략들을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뭘 활용하냐면 수급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요. 저는 수급을 활용해서 이게 수급이 꽉 찼냐 아니면 안 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았단 말이죠. 저는 이걸 바이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미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바이오 컨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디톡스가 지금 수급이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야, 내가 메디톡스를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한번 드리블을 잡고 접었다 갈 거냐, 아니면 휴젤로 갈아탈 거냐. 그럼 이제 휴젤로 갈아타려고 하면은 휴젤이 그래도 수급이 빈집인데 채워지고 있구나. 이제 메디톡스는 이거 실적 좋다고 애들 다 달라붙었구나. 이것도 과열이네. 과열 들어갔네. 물론 꺾이는 걸 보고 팔아도 되지만 나는 이제부터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의사결정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냐,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저는 이제 유동성 공급 컨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어디렇게 분류가 되고, 매번 장 마감하면은 돈이 어디다가 분류가 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누가 사모 투신 연금들이 어떤 것들을 사고, 이게 평균적으로 뭘 사는지, 시총 대비해서는 얼마나 뭘 사는지를 봤을 때, 최근에 계속 보면은 이게 1번부터 5번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 6번이 막 부각되고 있죠. 또 한 번 더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저는 이 컨셉들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그 종목들은 내가 이 컨셉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포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 그리고 종목들은 내가 교체하면 되지. 그 회사가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만약에 그 펀더멘탈 착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면 교체 매매를 안 할 건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기 투자는 유동성 공급이 되는 컨셉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남 좋은 일을 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빈집을 한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합산으로 해서 누적으로 좀 봐가지고 좀 비워져 있고,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종목분들도 다시 그 수급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빈집을 하는 게 좋더라. 그게 편해. 물론 이게 수급 데이터가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도 손절을 하거나 다른 걸로 갈아티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빈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유동성 공급 컨셉을 유지하고, 시장이 휘청했을 때도 그 특정 컨셉들, 이 상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6개 중에 5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컨셉들은 그 시장이 박살나는 구간에서도 매수가 발생을 했어요. 좀 전에 있었던 거는 순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수가 발생해야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팍 하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순매수는 매수 빼기 매도니까 그거는 완전 결과적인 거고, 어디서 매수가 계속 발생하느냐, 어디서 매수 버튼을 계속 나오느냐, 그거를 저는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분류된 컨셉들을 내가 포트에 계속 유지하고, 이게 만약에 떨어져 나가는 거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이걸 아예 빼버려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내 포트폴리오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유지하고, 종목들은 내 유동성 공급 컨셉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빈집이면은 얘를 채워 넣는 거고, 빈집이 아니면 버리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이제 주력 종목들이 있으면 빈집인 것들로 채워놓고, 꽉 찬 집이면은 비우고 빈집으로 바꿔놓고,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목표가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이제 도구로서의 얘가 내가 생각하는 유동성 공급 컨셉을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것만 챙기는 사람이죠. 그냥 아예 보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주식을 길게 끌고 가가지고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에 신선한 재료가 될 수 있느냐 그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재고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뭐 재고 관리하는 생각으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시장의 주가 수익률로 뒤로 튕기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놓쳤던 게 여기 상대 강도에 요거 이제 챗GPT에다가 제가 돌려보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화장품 지수가 꾸준히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 화장품이 유동성 공급 컨셉에 계속 살아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가 이번에 시장이 박살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는데 화장품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까지도 아직 화장품은 그 상대 강도 상위 10등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동성 공급 컨셉은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비중은 낮춰서 유지하되 메인 비중으로 올릴 수는 없겠구나. 상대 강도가 높은 것들이 그래도 메인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메인 비중으로 고려할 때는 이제 회사의 그 업종의 시가총액도 좀 고려하긴 하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없어요. 반도체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의 상대 강도 상위권에 없단 말이죠. 제가 이걸 50개의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 그 50개의 업종 안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저는 반도체가 시가총액 30% 정도 되는데 이걸 메인 비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 종목별로 그냥 한 20% 미만으로만 끌고 가자. 그것도 제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그 밸류업 관련된 포지셔닝이 있는 거를 포함해서 꾸역꾸역 그 반도체 비중을 뭐 20% 아니 30% 정도에서 그 시가총액 30% 비중이지만 언더해서 저는 한 20% 들고 갑니다. 라고 정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순수 반도체로만 보게 되면 한 5% 정도 덜어내야 되니까 한 15% 정도만 들고 있는 거니까 반도체 자체를 지금 저는 제 기준으로는 메인으로는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자동차가 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부터 14, 15 이렇게 16일 이게 15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별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휴일인데도 찍혀서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동차는 비중을 또 높여야 될 수 있겠구나. 때마침 8월 28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현대차에서. 그게 되면은 뭐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니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플레이하냐면 야 이거 시장에서 기대가 엄청 많네. 이번에 자동차가 들어오네. 비중 왕창 올려놨다가 이틀 전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원위치 비중으로 하자. 내가 예를 들어 뭐 A, 10%를 미니멈 비중으로 하면 20%까지 올렸다가 발표하기 이틀 전까지 10%로 원위치 시켜놓고 나머지 10%로 이벤트를 견뎌보자.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벤트로 세론을 할지 아니면 이벤트 보고 나서 또는 이제 더 늘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렇게 이제 하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 강도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5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 올렸던 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이 뭔가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최근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꽉 차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상대 강도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다가 그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리고도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보시게 되면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항상 주식시장이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만약에 더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월 말이니까 9월 달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퓨어 앤 그리드도 지금 오실레이터로 제가 치환한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과열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꺾일 때는 그래도 이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해볼만 해요. 그래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횡보할 때 오히려 주식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만한 것들 고르기가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좀 보겠지만 아직까지 뭐 주식을 뭐 현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코스닥 지수 3일 올 11선을 이탈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리스크가 시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적극적으로 내가 현금을 찾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시장에 임해야지, 이거 뒤늦게 체크해가지고 갑자기 꺾였네? 이제부터 와서 내가 지금 더 줄일 타이밍 놓쳤는데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따라서 줄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미리미리 리스크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시그널상으로 리스크 과열권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그 시그널링을 봤을 때 주식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셔닝을 증가시켰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다 하는데, 그 안에서 문을 열었을 때 들고 있는 것들은 수급 강도에서 그 유동성 공급 컨셉이 되는 컨셉 중에 나는 그 컨셉을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빈집들을 유지하면서 유동성 공급 컨셉을 장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2번, 3번, 4번, 5번에서 뭐가 이제 매도가 중요하겠냐, 매도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교체 매매 단계에서 매도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들을 세워서 팔아야 되고, 내가 수급 다시 사면 되지 뭐. 그 전략을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세론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다시 신고가가 난다,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게 뭐가 아까워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급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꽉 차면은 나는 교체 매매하면서 기존 거를 팔아버리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교체 매매를 계속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 강도가 조금 높은 것들은 비중을 높이고, 상대 강도가 낮은 것들은 내가 유동성 공급 컨셉에서 유지하는데 비중을 좀 낮춘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체크했는데, 야 이거 그 유동성 공급 컨셉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제 시장이 뭔가 리스크가 되는 구간들이 있다, 업종 쏠림 지수가 반등을 한다거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위에서 꺾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1선을 모두 이탈하는, 오후장에 들어서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현금을 한 30% 이상은 찾아두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반대로 주식을 100% 늘릴 때는, 이게 이제 위에서 꼭 지쳐서 내려올 때는 주식 100% 해야지, 기회되면 신용도 한번 써봐야지, 단타도 신용으로 단타도 쓸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서 목표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이게 얼마짜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몰입하지 말고, 이걸 언제, 그리고 모멘텀의 유효기간이 어떡하냐, 그래서 모멘텀의 유효기간이 긴 거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른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플레이를 한다. 대부분이 이제 2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1번은 초보자들이거나 뭐 그냥 형식상으로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은 그냥 뭐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메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뭔가 내가 이게 회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가 언제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까를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이걸 기간을 가지고 들고 갈 거냐,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3번, 4번, 5번은 저만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매도가 어려웠는데, 장기 투자의 개념은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수급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상대 강도라고 하는 것도 챗GPT를 써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도 피어 앤 그리드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오실레이터로 변환해가지고 힘의 강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업종 쏠림 지수도 다른 방법으로 뽑았는데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